또 한 번 대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번 정부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번에도 반대는 상당합니다. 반대 의견들을 좀 보면요. 동성애 조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성애 합법화 우려,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법화 우려겠군요.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 학력에 따른 차등화가 불가능해진다. 학사와 대학을 나온 학사와 석박사 간의 연봉 차이 등도 이제 차별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별하면 이제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받게 된다. 석박사도 고졸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던데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성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성애 옹호법이다 뭐 이런 말들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차별금지법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따져봐야 될 필요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법이라는 게 이렇게 논의하면서 하는 거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자체가 목적하는 건 뭐냐면 특정 소수자들, 특히 이제 소수자들 사회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쉬운 특정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런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법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학력의 차별을 이런 것 뭐 이런 그러니까 이유 있는 차별, 이유 있는 구별 같은 것들을 다 부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또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혐오 표현인데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동성애자에 대한 뭐 부정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 금지하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영역, 그러니까 고용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재화 용업의 공급, 그러니까 사회 이제 무슨 경제 생활, 경제 계약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제공,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의 표현들을 금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무슨 설교나 종교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 금지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본법이죠. 예, 그래서 기본법인 거죠. 하지만 이거를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식으로 또는 법 내용을 왜곡해서 반대하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에서도 일단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채용에서 내가 좀 피해를 받고 거기에서 진정을 제기했을 때 그 입증 책임이 이제 뭐 피해를 진정한 쪽이 아니라 기업 쪽에서 진다 뭐 이런 부담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법조인이지만요. 법률은 이게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법은 이게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이게 모든 걸 법으로 다 풀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정치도 이게 전부 고소고발로 다 풀잖아요. 정치로 풀 걸.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이런 처벌이나 법률로 이게 모든 영역 몇십 개를 이게 다 포괄적으로 이게 규정할 수가 있는가. 지금 다 이게 보면 대부분 개별법으로 뭐 노동관계법에 보면 차별 금지가 있고 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다 있잖아요. 여러 이게 개별법이 다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포괄적인 이런 이게 법을 만들었을 때 각 개별법하고 이게 충돌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게 합리적인 차별인지 아니면 이게 부당한 차별인지 이게 해석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분쟁이 많이 생길 겁니다. 모든 게 법 만능이 될 거예요. 이게 법적 분쟁이. 지금 제가 통계를 봤더니 사기쯤 해도요. 일본보다 이게 우리나라가 100배입니다. 일본의 고소고소 우리가 100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 하면 이게 전부 법으로 가져가서 처벌 만능 모든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는데 저는 이걸 하나하나 이게 따져보면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법에 아마 가장 주장한 분은 동성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동성애 차별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 차별 공무원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게 없거든요. 또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게 개별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저는 이게 이런 포괄적인 법을 만들었을 때 여러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가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대선 앞두고 나서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입장 분명히 하라 이런 요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대선 후보의 입장을 좀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요. 동성애는 선택한 게 아니다. 원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보완장치 두는 게 맞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비슷한 서 변호사님 말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다.
일단 윤석열 후보의 일률적인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랑 비슷한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합리적 차별하고 부당한 차별하고 이게 그 구별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회사마다 이게 승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업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남자가 승진했는지 아니면 이게 여성이라는 차별 때문에 승진이 안 된 건지 이런 이게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백하지도 않은데 이걸 이게 고발해서 법에 잣들어가서 계속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어떤 영역에 다 처벌 때문에 법이 침투했을 때 과연 이게 저는 이게 법만능주의가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차별금지법 선진국도 흔히 분류하는 그런 것도 제정하고자 있잖아요. 나라마다 이게 뭐 법문화나 정치 문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본 주요 나라들은 아까 말했지만 일본보다 똑같은 이게 사기죄가 100배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정치도 보십시오. 지금 이게 고소고발이 수백 건씩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로 풀 거는 정치로 풀고 그다음에 경제로 풀 거는 경제로 풀고 그다음에 종교로 풀 거는 종교로 풀어야지. 모든 게 이게 법으로만 과연 이게 제정된 데에서 다 되겠는가? 차별이 일시 해소되는가? 이런 게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성소수자 제가 알기로 이게 차별하는 법이 없고 지금도 차별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헌법에 보면 평등권이 있잖아요. 이걸 이게 간접 적용해가지고 차별했을 때는 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걸 우리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랍니다. 이미 헌법에 대원칙이 평등권이 있잖아요. 이걸 이게 회사가 차별을 부당하게 했다. 이럴 때는 이게 그 헌법 기본권을 가지고도 손해배상까지 가는 이런 이게 판례도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법이 이렇게 무리하게 적용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면 차별금지법이 보완장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긍정적으로 밝힌 거죠. 사실은 그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뭐 이제 사실 이제 논란이 많은 법이니까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죠. 이거를 특히 이런 기본법들을 그렇게 뭐 강제로 어느 쪽에서 한쪽에서 밀어붙여서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서정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등 문제도 평등 이제 기본적으로는 평등의 문제니까요. 사람을 구별하지 차별하지 않는 문제가 평등도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헌법적 가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지금 우리 삶에서 그렇게 우리 실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식들이 있는 거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얘기가 나왔던 페미니즘 문제가도 그런 것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뭐 저기 여성들의 임금이나 이런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쨌든 불리한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아니면 그런 사회생활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경우는 많이 있고 뭐 좀 더 심하게 가면 뭐 트랜스섹슈얼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헌법적 가치를 실제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본법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오히려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보완자 장치로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민심이 중요하겠죠.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물었습니다. 찬성이 대체로 70% 중반대, 그 정도 기록하는 것 같고요.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는 한 20% 정도로, 반대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K-스테이트 리서치의 2021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최근 조사입니다. 일단 여론은 대체로 거의 70%에 가깝게 찬성이라고 본다면 이 정도면 거의 과반이 찬성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사실 법 통과 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도 뭐 언론개혁이나 이런 경우에 언론개혁이나 뭐 그런 문제에 있어도 상당 저 정도 지지가 나왔으면 결국 좌절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통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개신교계가 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마지막 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던 걸 보면 사실 앞으로도 이거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고비들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이 대선 후보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찬성 카드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다면 좋은 카드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얘기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로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변호사지만요.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도대체 어느 분야에 어떤 법에 몇십 개 분야인지 이걸 모르는데 일반인들 여론조사하면서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 평등하게 하자. 이걸 이게 어느 여론조사에서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어떤 이게 부작용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뭐 대체로 찬성. 이 여론조사만 따라서는 저는 입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당에서는 물론 이게 평등 이것도 이게 중요한 가치죠. 그렇지만 이게 자유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게 모든 게 예를 들어 채용할 때도 그럼 성소수자도 똑같이 면접을 하는데 그럼 이게 똑같은 비율로 방송국에도 뽑아야 되고 회사도 뽑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또 어떤 자유적인 영역 이런 이게 부분이 침해되는 영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너무 이게 그냥 저는 이런 여론조사로 밀어붙일 건 아니다. 이래 봅니다. 네, 오늘 정치와 법에 관한 얘기 김필성,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